예, 안녕하세요. 오순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백제 문물의 일본 유입,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신천황 오진덴노는 16년 AD 285년에 완이, 우리가 왕인이라고 부르죠. 왕인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태자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분은 서수, 그러니까 뭐냐면 글을 하는 거에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서수시, 시조입니다. 시조. 근데 이제 고직기, 고사기에는 와니키시로도 나와요. 키시라는 건 길사라는 거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예. 그가 올 때, 일본에 올 때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인 박사는 문수씨,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이나 뭐 서나 똑같은 문수씨의 시조로 한해국의 고시군에 있었다. 근데 이곳은 뭐라고 부르냐? 금내군, 지금 왔다. 신내, 새로 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온 사람이 있고 다시 지금 온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건너온 거죠. 백제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후예 중에 서문씨, 카와치노 아야, 이 사람들은 문필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데는 가와치, 하나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에야시, 후루이치, 고시라는 지방을 근거로 했는데 5세기에 가장 번성했다. 이들의 후예에는 후지시, 갈정, 후네, 선, 그 다음에 쿠라, 장, 그 다음에 스쯔, 우마, 그 다음에 후미, 다케우, 이런 성들이 있었어요. 메이지 천황 때는 이 왕인 박사의 후예가 얼마였냐? 580만 명이에요. 굉장했죠. 어마어마한 시족입니다. 그렇게 많이 퍼졌어요. 그의 직계 후손인 후미노 비토야 아시코, 이 사람은 588년 오사카부의 하비키노시 후루이치, 여기에 서림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큰 절을 짓고 아미타 장육부를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인 박사의 성당지가 마스바라시에 있고, 근데 이제 이 왕인 박사의 고향은 어디냐? 영왕군이에요. 영왕군 군서면 구림리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산태골, 성천, 물을 마시던 산골, 공부했던 책골,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키웠던 문산제,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들었던 지침바이, 왕인 박사 석상, 그 다음에 돌정국의 상대포, 뭐 일본으로 떠났다는 상대포. 근데 일본으로 떠났을 때 여기 자기 고향에서 떠났겠느냐? 아니죠. 그 당시에 백제의 서울에서 떠났겠죠.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고 관직에 있었으니까. 박사예요, 박사.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을 갖다가 뭐 전 근대적이라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균관 박사예요. 지금 박사보다 더 세요. 근데 뭐 그걸 갖다가 하대하고 뭐 일본의 근대 학문이 최고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막 호도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긴 하지만 실제로 떠난 것은 한성 지역인 지금의 하남시 고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왕인 박사의 항로에 대해서 언급한 분이 있습니다. 정용호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아까 상대포에서 출발했다고 치더라도 거제도에서 스시마의 북단인 와니우라로 거쳐서 오도열도라는, 그러니까 나가사키 앞에 이렇게 5개 섬이 쭈르륵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키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 중에 스시마에 보면 와니우라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거는 왕인 박사가 도착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도레또, 오도열도에는 간사키시에
뭐냐면 완이 다이묘진, 완이 덴망구, 여기 왕인이라고 써 있죠? 예. 이걸 볼 때 바로 여기가 왕인 박사가 도착했던 곳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왕인 박사의 석상이 있고 석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박광순 교수인데 이분은 뭐냐면 오진천왕 14년, 그러니까 283년에 백제의 궁얼군이 금강가야, 지금 김해죠. 김해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신라에 의해서 차단됐다. 그러자 다른 항로를 택했을 기가 가장 쉽다. 왜냐하면 또 신라에 의해서 차단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택했냐? 오도 열도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삭기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로는 나중에 옛닌이, 그러니까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던 그 승려가 있습니다. 옛닌. 이분이 쓴 책이 입당구법술례기인데 여기에 보면 장보고의 얘기가 나오죠. 예,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전라남도 여수시에 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도레도, 그러니까 오도열도의 후케치마 여기 카시쿠조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와니우라를 거쳐서 아리아케가 있는 사가현 간삭기에, 여기 보세요. 간삭기 시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아마 같은 항로를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쭉 보시면은 쭉 가서 여기가 김해잖아요. 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건너가려다 여기 신라에 차단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라의 그 영향력이 부산 여기를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수에서 여기가 안도예요. 여기서 아예 이쪽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스시마의 끝인 와니우라로 해서 이렇게 빠져서 여기 도착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들에 뭐가 남아 있어요? 왕인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고 이것도 와니우라가 바로 왕인의 기착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칸사키 시에 있는 왕인 신사입니다. 그 왕인 박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여기 보세요. 왕인 박사 일행이 조선반도의 서남단에서 이렇게 건너왔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요거는 왕인 박사 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사이린 씨, 서림사, 그 후예가 세운 절이죠. 이렇게 이제 왕인 박사의 전체적인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왕인 박사가 혼자 건너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직기에. 고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왕인 박사가 올 때 한인의 대장장이 타쿠소라는 사람이 데려왔고, 오인으로 배를 짜는 사이소라는 사람을 데려왔고, 술을 만드는 기술자인 이호를 데려왔고, 그 외에 하타노미야 찍고, 그 다음에 아야노 아타이의 선조, 이런 사람들도 데리고 왔다. 이 중에서 이 타쿠소라는 사람은 야장이다. 야장. 그 이제 뭐냐, 대장장이라는 거죠. 한인은 뭐냐면 백제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어디로 보고 있냐면 이 백제의 칠지도를 제작했던, 제가 논문도 썼고 책도 다 썼죠. 공나로 지정되고 있는 서산시 지곡, 이 지역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호라는 사람은 술을 만드는 사람인데 수수콜이라고도 부르고, 신찬성시록에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카라쿠니, 한국이죠. 한국에서 건너온 소소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백제에서 건너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이소, 이 사람은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오복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찬성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복시는 백제국의 사람 안우사의 후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에요. 테크놀로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더군다나
지곡을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쇠를 만드는 지곡 면지에 무장리를 보면 두모곡이라고 한다. 여기 뭐냐면 진시황 때 만리장성의 노역을 피해온 연나라 사람들이 처처와 와서 정착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탁수라고도 하며 탁이 도로도 되고 두루도 돼서 두모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근데 사기열전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화식열전에 진시황 당시에 조나라 사람으로 유명한 야철 기술자가 있었는데 BC 228년에 조나라가 진시황에게 멸망하자 지금 성도이죠, 사천성 그쪽으로 달아나서 임공이라는 곳에서 철을 캐서 풀무지를 해갖고 주조하여 야철을 해서 부자가 된 탁시가 나와요. 탁시. 그래서 아마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산동 출신이에요. 산동 출신 야철장인 정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지곡면 무장리에 야철지가 있거든요. 사철이죠, 사철. 여기 보면 철장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탁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진시황 때 아마 탁시 집단이 이 산동에서 배를 타고, 산동에서 타면 바로 직진을 동쪽으로 오면 서산입니다. 그래서 무장리로 건너왔지 않느냐. 그래서 백제 시대에 이 고이왕의 명을 받들어서 이곳에서 칠지도를 만들어서 바쳤다. 이 탁시 집단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일본으로 보낸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탁소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도로코 면도날이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코 면도날 사장도 탁시예요. 그러니까 이 탁시 집안이 이 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가 봐요. 근데 이들이 가져갔던 것이 뭐냐면 대당장이와 같은 단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두드려서 무기나 농기구를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오사카라든가 나라라든가 이런 지역의 농기구라든가, 근데 또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해야 되니까 그럼 칼, 창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건너온 철을 다루는 기술자라. 그래서 한단이라고 불렀다. 한단. 예. 이게 뭐냐, 백제에서 건너온 거죠. 자, 이게 이거예요. 중국에서 여기서 쭉 건너면 바로 여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탁소라는 사람을 뽑아서 외로 보내준 거예요. 자, 이게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대장장이에요. 신이에요, 신. 대장장이 신. 여기 보시면은 대장간이잖아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쇠로. 예, 이거 모르고. 예. 그리고 저는 또 금속공학을 했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지곡에 가면은, 서산 지곡면에 가면은 여기에 명지 고분이라는 고분이 발굴이 됐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 고이왕 때하고 딱 맞아요. 3세기에서 4세기예요. 그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 보세요. 이 쇳덩어리잖아요. 철정이에요, 철정. 이거 도끼죠? 이것도 도끼고. 이거 쇠스랑이죠? 낫이죠? 이거 환두대도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무슨 쇠 도끼, 철정, 쇠스랑, 쇠낫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환두대도 하는데 이 환두대도를 분석했는데 강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칠지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런 집단이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 야철, 쇠를 녹이기 위해서 만들던 탄이 있어요. 목탄. 그 목탄을 만들었던 로가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백제시대 게 없어요. 다른 데는. 거기 딱 한 군데예요. 그리고 그 전 지역, 서산하고 태안 쪽에 쫙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철이에요. 사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다 나와요. 조선시대고 언제고. 자, 그리고 물증이 여기 딱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 오진덴노의 14년 제위. 그러면 고이왕 52년이에요. AD 285년에 궁월군이라는 사람이
백제에서 건너오다가 신라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가락국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 갈성습진원이 거기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왜 신라가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16년 그러니까 287년 2년 후죠. 평균 목토 순례 그 다음에 적호전 순례 이 두 사람을 보내서 군사죠. 군사. 가라에 보내어 신라를 물리치고 궁얼군과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120여의 백성들과 이 갈성습진원 그 보냈던 사람 장군이죠.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왔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대화국 갈산군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나라군 어서시이다. 자, 이거는 대규모로 왔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낸 장군준 중에 평균 목현 숙미 이 사람하고 갈성습진원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목만치의 후손이에요. 목만치. 되게 중요한 거죠. 백제 목시계예요. 목라근자의 아들인 목만치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찬성시록이라는 족보에 그러니까 왕가나 귀족들의 족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조작되어 있느냐? 이 120편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진시황의 후손이래요. 그리고 뭐냐면 진시, 진부 이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하지 못해서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누구냐? 우리나라 역사학계죠. 아주 박수를 쳐요. 누구의 후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항공기진이 맞는지 DNA를 아마 추출해서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 평균 목토 순례. 이 사람은 해구리라고 불러요. 이걸 평균이라는 걸 해구리씨. 목시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갈성습진원. 이 사람도 목시계예요. 이 궁얼군인 와서 뭐라 그랬어요? 고세시, 아까 어서시에 있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목라근자, 목만치, 평균 목토 순례. 이 사람 후예가 평균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 사람들이 진시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진시황의 후손이라고 조작돼 있죠? 이 중에 후손이 누구냐? 하토노 카와크스. 이 사람 진화승이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교토 지역을, 지금의 교토, 옛날의 시골이죠. 거기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게이타이 천황, 개체 천황을 이 왕위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받았던, 이 진시계가 받았던 걸 지금 모신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목조 반가사요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다 해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가 왜 거기까지 내려와서 차단을 했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해왕은 언제냐면 67년에서 112년입니다. 이 사이에 울산을 먹었어요. 울산에 있었던 나라는 우시산국이에요. 그 다음에 양산과 동래에 있었던 게 뭐냐면 거칠산국이에요.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지지나 삼국사기에는 뭐냐, 동래현은 본래 거칠산국이다 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신라가 이 양산 물금 지역을 굉장히 계속 차지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거기에 엄청난 철산지가 있어요. 그걸 물금 철산이라고 그러죠. 일제시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보면 진화왕 때 115년 가야와 함께 양산의 물금 지역에 흐르는 낙동강, 거기를 뭐라 부르냐, 황산하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강이 누래갖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 물금강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산 지역을 접수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 그러면은 지금 부산포를 얘기하는데 조선시대까지도 부산은요, 부산포입니다.
그리고 외관이라 그래서 부산 지역에는 외관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지가 어디냐? 동네예요, 동네. 그래서 동네 산성이 센터입니다. 근데 이 당시도 센터가 어디냐? 동네예요. 부산은 별 볼 일 없는 데예요. 거긴 사람도 거의 안 살고 어촌이에요. 조그마한 어촌이에요.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이 가락국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해 지역을. 왜? 부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신라가.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를 먹었죠? 예, 그 다음에 요 부산 지역을 먹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걸 여기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딱 차단돼 버리죠. 예, 그 얘기를 해드릴 수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궁얼군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데, 요 궁얼군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진씨예요, 진씨. 여기, 진씨. 그런데 요 진씨의 본관이 어디냐면 교토라 그랬죠. 근데 이 진씨를 뭐라고 푸냐면 하다씨로 풀어요, 하다. 근데 이 하다를 뭐로 푸냐면 바다로 풀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라에서 왔다. 이렇게 풀거든요. 지금 다 신라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일본 서기에. 어디서 왔다고요? 백제에서 왔다.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왜 신라가 나옵니까? 신라는 도리어 방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왜 신라로 만들었느냐? 여기 바다를 건너. 아니, 그럼 백제는 바다 안 건너왔어요? 신라만 바다 건너오나요? 웃기는 논리를 갖다 적용해서 완전히 족보를 갖다가 배려버렸어요. 그래서 궁얼군이 이 진씨가 이게 무지하게 큰 대족이거든요. 이걸 갖다 한꺼번에 백제에서 신라로 팔아버렸어요. 조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한 거예요. 이거는 중국 애들이, 일본 사람들이 조작한 거를 신나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지금도. 그래서 이 교토를 가면 신라계가 어쩌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 너무 한심해갖고,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역사를 조작하는구나, 역사. 이건 일본 역사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만 건너온 게 아니에요. 책대왕 때 289년 오진덴노 20년 누가 건너왔냐? 외한직이라는 성의 조상인 아지사주라는, 그러니까 아치노오미,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17현, 아까 120현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히노쿠마에 거주하였다. 근데 거기가 뭐냐? 금내군이야. 지금 온 사람들의, 지금 온 사람들. 아까도 금내라 그랬죠? 금내가 뭐예요? 지금 왔다. 어디서 왔어요? 백제에서 새로 왔다. 새로 온 사람들. 지금 어디냐? 현재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노무라.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카입니다. 아스카. 백제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 그것이 아스카예요. 거기에 최초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아치노미, 아지사주.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을 모신 신사가 남아 있어요. 조그만데 길거리 옆에 있어요. 여기에 오미야시 신사, 여기 모셔져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아까 조작된 족보가 있죠? 거기에 여기 신찬성시록에 뭐라고 하냐? 한씨도, 아까는 진씨였죠? 진씨. 보세요. 요 진씨. 요 진씨를 갖다 진시황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도 진시황의 3세 손인 효무왕의 후예래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진시황의 3세는 왕이 아니에요. 왜? 둘째 아들 때 망해요. 자, 보세요. 진나라는 BC 207년에 망한 나라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500년 후에예요. 이거 BC 207년이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AD 289년이잖아요. 500년 후잖아요. 그리고 효모왕이라고 했는데 진시황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은 호해라는 둘째 아들 띨띨한 애예요. 그리고 얘로 끝나요. 3세가 없어요. 그리고 진시황은 진씨가 아니에요. 영씨예요. 영씨. 성을 왜 갈아요? 족보를 모르는 거예요. 족보를. 중국 족보도 몰라. 우리나라 족보도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중국에서 왔대잖아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떠들어요. 우리는 뭐 중국에서 왔고 기자와 함께 왔고. 참 자랑스럽죠. 창피한 줄 아세요. 도리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씨를 퍼뜨렸습니다. 왜? 사망오제가 다 우리 쪽이잖아요.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끌고 간 그 사람들 보세요. 17년이에요. 17년. 백성들. 이 아치노주 이 사람이 끌고 간 이 사람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씨가 뭐냐면 아마토노 아야. 그 다음에 사카카미. 판상씨하고 동안씨예요. 이 사람은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소가씨를 끝까지 호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동안씨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판상씨도 그래요. 이것도 거의 군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건너왔다고요? 백제에서 건너왔대요. 근데 신찬성 씨기록은 누구라고요? 진시황의 후손, 중국 사람으로 조작을 했어요. 근데도 우리는 멍청하게 또 그걸 따라해요. 이 사람이 끌고 온 촌주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죠.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몇 명이냐? 30여 명의 촌주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씨, 고향씨, 외교관입니다. 이건 외무 담당. 그 다음에 안작씨, 이건 뭐냐면 안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후손이 뭐하냐? 나중에 불상을 만들어요. 금주, 이거 뭐예요? 비단 만드는 사람이죠. 액존, 비조, 아스카, 한인, 여기 동안씨.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글우글하죠. 우글우글해요. 네.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고대 백제 문화를 일본 땅에 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걸 우린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 뭐로 만들고 있다고요? 중국 사람으로 조작하고. 심지어는 신라로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신라로. 보세요. 한번. 이거를, 이 진씨를 신라. 왜 신라냐? 물어보니까 하다씨래. 그 하다가 뭐냐? 그러니까 바다래. 바다를 건너와서 그랬대. 그럼 바다 건너온 사람 그 사람만 있어요? 가야도 건너왔네. 고조선도 건너오고, 마한도 건너오고, 예, 신라도 건너왔지만, 백제는 더 많이 건너왔어요. 근데 왜 신라는 백제는 싹 빼요? 백제에서 왔다고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궁얼군이 백제에서 건너왔다. 딱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방해했어요? 신라가 방해했어요. 근데 어떻게 신라 사람이에요? 그런 엉터리 역사도 있습니까? 이 사람의 족보예요. 여기 보세요. 아지사주. 쫙 보세요. 여기 동안씨 나오죠? 여기 판상씨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시조들이에요. 이거. 이런 중요한 시조들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 족보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을 다 조작된 걸로 다 돼 있어갖고 제가 모가지 날리고 요걸 갖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 족보를 폐쇄시켰더라고요. 지금은 못 봐요. 그 일본 사람이 제 걸 봤는지 열받아갖고 폐쇄시켜버렸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요. 지금 없어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 중에 여기 유명한 성씨가 또 있습니다. 여기 단씨. 단씨는 고향 촌주예요. 고향씨. 다씨. 이 사람은 어디냐? 회전이 어디냐? 지금 아스카예요. 뭐 다 중요한 성들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신찬성씨록에 중국인으로 조작되어 있다. 여기 보면 외교를 담당했던 타카무코 고향씨. 그 다음에 불상을 제작했던 쿠라스쿠리, 안작씨, 비단을 직조했던 니시코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리만 후도끼, 여기
판마국 풍토기에, 풍토기는 거의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15대 오진천왕 때, 응신천왕 때 건너온 백제 사람으로 그랬잖아요. 여기도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중국이 아니라니까요. 진시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풍속에 따라 성을 만들고 살았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도 막 이렇게 조작하다 보니까 막 틀려요. 예,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신천왕 그러면 어디에 도읍을 왕궁을 만들었냐? 291년에 난이와, 난이와는 오사카입니다. 거기에 오수미궁이요, 대우궁이라는 데에 거하였다. 근데 이 난이와는 남파예요. 남파는 뭐냐면 어지러운 파도죠. 어지러운 파도. 이게 무슨 뜻이냐? 왜냐면 그 파도를 넘어서 세도를 갖다 이렇게 현해탄을 건너서 쭉 해서 오사카에 와서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조수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뭐라 그러냐? 낭속. 이것도 여기 보세요. 풍랑이 빠르다. 그런 뜻이죠. 파도가 치네요. 이것도 똑같이 부릅니다. 난이와예요. 그게 같이 난이와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낭속이 뭐로 바뀐 거예요? 남파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난이와, 이걸 부르면 오사카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이 궁은 어디 있느냐? 오사카시에 있어요. 오사카시, 하가시 여기, 동정천구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오스미 신사예요. 지금은 대우 신사죠. 그래서 오스미 신자, 여기에 바로 옛날에 그 응신천왕의 궁이 있었다. 그게 지금 어디냐? 위치가 여기 정천이라는 그 강이거든요. 큰 강인데 이 강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 교토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토에서 타면은 바로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오사카죠. 여기 신사예요. 여기죠. 대우궁이 있었던 신사,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왕인 박사가 건너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왕인 박사가 그 데려온 사람들, 여기 보선 대장장이 타쿠소, 그다음에 배를 짜는 사이소, 술을 만드는 니호,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장장이가 어디서 왔느냐? 지곡에서 건너왔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칠지도를 사철로 칠지도를 분석했는데 사철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쇠도끼, 철정, 쇠스랑, 쇠낫, 환두대도. 특히 환두대도는 강철로 만들었다. 이거. 네, 이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얼군이 건너왔다. 어디서? 백제에서 120편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신라가 차단했다. 그래서 가야에 발이 묶여버렸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로? 일본인들이 진시황의 후손으로 조작을 해서 진씨라고 한다. 근데 아니다. 백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아치노오지, 아치노오미, 요 아지사주, 이 사람이 17년을 끌고 왔는데 이들도 또한 진시황의 3세손, 있지도 않는 3세손 효무왕의 후손이고 한씨라고 한다. 순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진시황은 성이 영씨죠. 그리고 아들은 호해로 끝나요. 다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어디서? 백제에서 건너왔다. 그 이 얘기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촌주들을 끌고 왔어. 30여 명을. 그런데 보시면은 하리마노 판마국 풍토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오진천왕 때 건너온 사람들의 백제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네끼리 조작이 완전히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이 중국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들이 깔아놓은 그 탈선되는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설국열차를 탈 수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